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몽둥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엔터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핵심 4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크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엔터주들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엔터주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이 NFT가 있고요. 여기에 또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엔터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두 가지 산업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먼저 NFT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코인이고요. 이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만든 게. 원작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바로 NFT라고 하는 거고요. 자, NFT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고요. 기존의 가상 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합니다. 이게 희소성 자산이다. 이게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 그래서 이거를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겠다.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는데 진품은 딱 이렇게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유한 인식감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NFT인데 이 NFT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엔터주들은 이제 아티스트들이 많고 음반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콘서트 같은 수익으로 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자, 음반 판매량을 보시면 작년에 음반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66.2%나 올랐습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에도 음반 판매량은 엄청나게 올랐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올해도 보시면 올해 음반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31.9%.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올해도 31%, 32% 정도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간 음반 판매량 추이를 보시면 음반 판매량 이게 막대기가 음반 판매량이거든요. 계속 이게 지금 작년 그리고 이게 올해입니다. 음반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주요 아티스트들 2021년 주요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량을 보면 1위는 제가 뭐 검색을 하다 보면 아는데 SM의 이제 NCT라는 보이 그룹 뭐 23명이나 된다더라고요. 다국적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NCT가 1100만 장을 팔았고 그 다음에 BTS더라고요. BTS가 900만 장. 그리고 나머지 그런 그룹들도 지금 앨범 판매를 하고 있고 전체 음반 판매량 대비해서 엔터 4사의 비중이 무려 지금 75%. 거의 엔터 4사가 이런 음반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NFT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NFT 아까 말씀했죠. 지금 에픽 오브 에픽을 위한 매드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NFT를 판매하고 있고 이게 지금 보니까 하나로 180억이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있고 브레이브걸스 유명한 걸그룹의 은지 스페셜 컬러 흑백을 지금 약 90억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브레이브걸스 민영의 스페셜 컬러 이것도 지금 1억 100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NFT가 등장하면서 지금 오프라인은 뭐죠? 기존에 뭐 콘서트라든가 팬미팅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이제 온라인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가 형성이 될 것이고 시장은 지금 이런 NFT가 이제 포토카드 그러니까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아티스트들의 사진을 찍은 이런 포토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원을 또 NFT를 팔고 팬미팅이나 콘서트 티켓도 공연 영상도 그다음 스토리 등도 다양한 콘텐츠가 이제 NFT로 드랍될 수 있습니다. 이 엔터사들의 아티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NFT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NFT 전목 예시를 보면 먼저 포토카드입니다. 카드. 여기 보시면
BTS 유명하죠. BTS의 전국 포토카드가 이게 지금 370만원, 300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이걸 사는 거예요. 이 팬들이, BTS 전국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팬들이 이걸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뭐 NCT, 아까 말씀드린 올해 앨범 판매량 1위, NCT의 지금 슬로우 애시드 포토카드. 이런 분들. A 버전, 뭐 B 버전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NFT에서 좀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원이나 영상들. 자, 11월 1일 날 공개되는 FNC 엔터의 NFT 플랫폼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NCT가 데뷔 전부터 SM 루키즈로 활동해 팬덤을 쌓았던 이 SM 루키즈, NCT가 지금 음원이라든가 영상으로 지금 형태로 좀 판매되고 있다. 하고 있고, 자, 올해 7월 달에 세븐이 2년 5개월 만에 신곡 모나리자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거를 NFT 음원으로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팔로알토, 리아, 이날치, 하연 등도 NFT 형태로 지금 음원을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쵸? 음원 영상도 지금 NFT를 좀 접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 오리지널 스토리. 이게 뭐냐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죠. 오리지널 스토리. 그래서 지금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내에서 우수 활동자들한테는 다음 회차를 바로 볼 수 있는 NFT를 드랍을 하고, 시리즈의 일부를 이제 NFT로 발행해서 이제 팬들에게 좀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방식으로도 구현되는 에스파의 세계관은 또 NFT로 또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티스트들의 이 IP, 지적 재산권이죠. 이걸 활용해서 발행될 NFT의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 이제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제 아주 시작했다면 극초기죠. 이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NFT의 시장 동향을 보면 현재 어떤 분야에서 좀 활용되고 있냐 보면 스포츠 분야에서 NBA 농구, MLB 야구, 포뮬라1 자동차 쪽이죠. 패션 쪽 나이키라든가 루이비통, LVMH. 그 다음에 이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영화, 테크 인프라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비디오 게임, 메타버스 가상세계, NFT에 지금 비즈니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진출할까요? 이쪽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이 NFT 거래액을 보면요. 2018년도에는 3,676만 달러였는데 작년에 2020년도에 6,683만 달러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때 2년 만에 82%가 성장하죠. 1년 만에 거의 40% 이상 고성장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가 거의 이제 그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올해 3분기 이때죠. 3분기. 이때 지금 106.7억 달러. 네. 작년 3분기 대비해서 무려 37,724% 이렇게 성장할 수 있나요? 어떤 산업이 1년 만에 이 3만% 이상 성장하는 산업이 있냐고요. NFT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지금 갑자기 탄력을 받고 있고 지금 3분기에 거의 피크죠. NFT가 이렇게 커지면서 NFT 시가총액이 전체 암호 자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비중이 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성장 배경을 보면 NFT가 이런 게임이라든가 소유권과 유일성, 이겁니다. 희소성. 나밖에 없어. 내가 이걸 사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부채하는 지금 예술 산업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게임을 소통을 도구로 활용하는 MZ세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MZ세대 돈 어디서 쓰는지. MZ세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갑니다. 40%. 그러면 밀리니언 Z세대라서 20에서 30대를 말하는 거죠. 이 세대가 돈을 어디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쪽 산업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MZ세대가 지금 게임 쪽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엔터 쪽도 많이 관심돼 있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NFT 거래액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주들은 지금 이런 NFT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예,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도. 메타버스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하고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 합성합니다. 메타의 이 버스가 합성화 되고 이제 3차원 가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 가상 현실이라는 개념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뭐 게임들도 있었죠. 근데 이 지금 현재의 메타버스는 이 가상 현실이 진보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교수님이 강의한 걸 보니까 이 메타버스는 하나의 그거로 보면 돼요. 아바타로 살아가는 것. 을 그냥 메타버스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글로벌 IT 기업의 메타버스 관련 기술 개발 현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기기 쪽 VR, AR 플랫폼도 그렇고 AR 기기 쪽을 좀 개발하고 있고, 구글도 3차원 온라인 영상 대화 이제 스타라인 같은 거. 페이스북은 지금 메타 플랫폼주로 회사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 이 VR 헤드셋 유명한 업체 오큘러스를 3조 넘는 금액에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VR 소셜미디어 최종 목적지인 호라이즌을 발표를 하고, 페이스북이 지금 이 메타버스 기술 관련해서는 거의 앞서가는 선두 기업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중국의 텐센트, 우리나라의 네이버하고 카카오들도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여기 안 나와있지만 애플도 계속 이런 것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메타버스 시장 동향을 보면, 이게 로블록스, 글로벌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입니다. 이게 로블록스가 지금 미국의 16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 70% 이상이 가입될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게임입니다. 이 메타버스 게임이죠. 그래서 지금 로블록스의 매출과 이용자 수를 보면 작년에 매출이 1조가 좀 넘었죠.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을 더하면 어림잡아서 그냥 1조 7천억이에요. 작년 대비해서 최소 70% 이상 지금 성장한다. 4분기에도 또 좋아지겠죠. 그러면 100% 이상 이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로블록스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보면 로블록스 하루에 156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2시간이 넘죠. 2시간 30분인가요? 30분. 그렇게 많이 본다는 유튜브도 54분이요. 1시간이 안 되는데 로블록스는 2시간 20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블록스의 게임에 16세 미만 10대들의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메타버스 이 게임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엔터주들의 지금 메타버스 사례를 보면 DOU입니다. DOU는 최근에 상장했던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손자 회사예요. 손자 회사. 현재 지금 23개 회사하고 지금 229명의 아티스트가 사용 중인데, 지금 DOU 사용자 내에 이 프로필 내에 개인 공간이 마이홈이 있고, 마이홈1 있고 마이홈2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온라인 콘서트도 하고 팬미팅 참여도 가능한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엔터주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콘서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제 계속 콘서트를 하고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페토, 네이버의 제페토가 엄청 유명한 메타버스 보면 제페토에서 보면은 롯데월드의 이런
그 롯데월드의 그런 그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페토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더 세임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상 팬미팅 공간.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가상 팬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지금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를 하나씩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엄청나게 돈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엔터주들 이외에 지금 한국관광공사도 지금 제페토를 통해서 한국공원에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방문해서 하루 만에 25만 명이 넘게 방문했고, 현대차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금융, BGB 금융그룹은 CEO 6명이 지금 메타버스에서 지금 회의를 진행을 했고, 미래에셋증권도 메타버스 지점을 업계 최초로 오픈했고, 하나카드도 지금 하나카드 월드 지금 메타버스를 오픈했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신입 행원 수료식을 지금 대표도 진행했다. 지금 실제 현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들을 메타버스로 거의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육도 있을 것이고, 제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 엄청나게 많은 산업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아바타들이 모여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NFT, 아까 말씀드린 NFT는 메타버스에서 사용하는 그 재화예요. 메타버스에서 거래하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산업에 NFT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제 메타버스도 같이, 애들은 같이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하고 NFT는 지금 같은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NFT 사용되는 그 메타버스를 보면 이게 그 샌드박스라고 해서 이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아요. 이 NFT를 활용해서. 그리고 지금 그 미술관을 지금 메타버스로 구현해 놨고, 그 다음에 뭐 생산, 소비, 투자 등도 이게 점차 경제활동이 점점 구축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로 지금 엄청난 돈들이 몰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을 했죠. 메타 플랫폼으로. 페이스북은 사명 변경 전에 브랜드 가치가 40조가 넘는 엄청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페이스북의 이라는 사명을 버리고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페이스북을 포기하고 사명을 메타로 갔는지, 앞으로 이쪽 시장에 미래에 엄청난 시장을 마크 저커버가 본 거죠. 그리고 이쪽 산업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자. 아예 회사명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지금 더 샌드박스의 알파 테스트 있고, 그다음에 SK그룹도 지금 메타버스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부동산에도 지금 자금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빅 트렌드입니다. 빅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고 하죠. 메가 트렌드. 그래서 여기 엔터주들의 헤이브, SM, JYP, SK, 네이버를 비롯해 관련 스타트업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NFT 거래 대금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메타버스 주요 프로젝트 최근 거래 통계 보면은 엄청나게 거래 통계도 같고, 그다음에 가상 부동산도 엄청나게 거래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메타버스 시장 전망을 보시면, 메타버스 시장이 2019년도에도 50조였어요. 50조. 그리고 2021년에는 175조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3배 이상 성장을 했죠.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성장.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되냐? 2025년도에 시장 규모가 560조입니다. 올해가 175조니까 올해 대비해서 4년 만에 다시 3배 이상 성장을 해요. 그리고 2030년도에는 시장 규모가 1800조입니다. 2025년 대비해서 3배. 올해가 한 175조, 150조 가까이. 2025년에 476조. 이거는 빌리언 달러니까 더 크겠네요. 예.
이게 지금 560조죠. 2030년도에는 1800조. 자, 올해는 175조. 다음에 2025년도에는 560조. 다음에 2030년도에는 1800조. 이 메타버스 시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엄청 크다 그러죠. 이 배터리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이 메타버스 시장입니다. 메타버스 시장. 제가 2차 전지도 좋지만 메타버스라든가 NFT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지금 시장 전망에 보면 응용되는 데를 보면 뭐 제품 개발하는데, 교육, 유통, 헬스케어, 프로세스 개선. 지금 현재 지금 2025년도는 이런 쪽으로도 지금 분야가 확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NFT하고 메타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엔터주를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핵심 엔터주 핵심 4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자, BTF 소속사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의 차트를 보시면 작년 10월 15일 날 상장을 하고 이때 최고점이 35만원 근처까지 갑니다. 35만원. 그러다가 거품 빠지면서 쭉 밀리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14만원까지 갑니다. 고점 대비해서 무려 66%, 마이너스 66%를 급락하죠. 그래서 이제 내년 10월 말 정도 이때 저점을 잡고 반등했다가 또 눌립니다. 눌렸다가 이때부터 올해 1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근데 그냥 간 게 아니죠. 자, 여기도 한 2개월 가까이 조정을 했고, 여기도 보면은 거의 몇 개월 동안 조정을 하고, 여기도도 몇 개월 동안 조정합니다. 하지만 저점을 추세를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런 저점들을 계속 높여가면서 지금 주가는 큰 흐름상 우상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11월 16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 한 달 넘게 가격 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브의 앞으로의 이제 그 메타버스라든가 NFT, 그 다음에 실적 전망을 보면 앞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하이브 실적을 보시면요. 하이브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거의 2천억 가까이 됩니다. 2천억 가까이. 1965억. 내년 영업이익을 보자고요. 내년 영업이익 예상치가 3,856억이에요. 그럼 올해 대비해서 거의 더블이죠. 거의 2배입니다. 내년만 좋냐? 내후년도 좋아요. 영업이익이 5천억을 넘어가고 5,18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까지 또 고성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이브는 지금까지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월봉도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정도 구간이면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가격 조정을 했고,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했고,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SM. 자, SM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5월 달 이때가 거의 3만원대였어요. 3만원. 근데 이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지금 10월 달 최고점이 85,000원.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거의 3배 가까이, 2.5배 정도 이상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들이 좀 조정을 하면서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빠지지도 않았고 최근에 반등 이후에 지금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SM 주식들을 많이 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관들도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SM은 지금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는데 최근에 그거를 물량을 받아서 기관들이 잡아가고 있다. 주가가 고점 대비 얼마 빠지지도 않고 있다. SM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올해죠, 올해 예상 영업이 900억이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좋은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477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900억입니다. 900억. 2018년 대비해서 2배, 거의 2배 가까이 급증.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한 1200억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내후년에도 거의 14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 정도면 저한테 봤을 때는 매수하기 괜찮은 위치라고 보이고요. SM의 월봉을 보시면요. SM의 원래 황금기는 이때였습니다. 2009년도 이때부터 2012년 이때까지. 저는 이때 SM을 거래를 못했습니다. 참 아쉬운 건데요. 이때 SM이 거의 770원이니까 거의 1000원짜리가 이때 7만원 갔으니까 몇 배요? 1000원짜리가 7만원 정도 갔으니까 저점 대비해서 무려 70배.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거의 뭐예요? 7000%. 7000%가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로 2012년도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무려 지금 한 9년 정도를 조정을 했어요. 9년의 이 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앞에서 이렇게 한번 큰 시세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조정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다가 올해부터 이제 의미 있는 모습 났죠. 올해 5월달, 6월달 이렇게 장대 양봉이 2번 나오고 쉬었다가 또 8월달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9년 만에 이제 신고가를 내버립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눌림목 구간이죠. 시세를 9년 동안 쉬었다가 이제 튀어나가니까 앞으로 꾸준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실적도 너무 좋고 메타버스랑 NFT라는 신성장 모멘텀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SM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위치 같아요. 매수하기.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는 다른 엔터지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한 30% 넘게 빠졌고 조정도 한 1개월 넘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추세를 한번 그으면요. 추세선 과거에 5월 달에도 여기 지점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고 지금 12월 달 이때 저점도 지금 여기 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할지 하락할지는 이제 결정이 나겠지만 지금 YG 엔터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 모멘텀도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구간이 좀 매수하기 괜찮은 위치라고 저는 보이는 거고요. 월봉을 보시면 YG 엔터테인먼트의 월봉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매물대입니다. 2012년도의 고점 상장이 얼마인데 고점 이 고점에서 한번 얻어맞은 다음에 눌렀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량 소화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돌파를 하러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을 보시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42억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좋은 영업이익이 319억이었죠. 2016년도에. 근데 올해 지금 442억이에요. 내년에는 예상 영업이익이 670억이에요. 내후년에는 예상 영업이익이 755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고성장을 한다는 거죠.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이 매수하기 괜찮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JYP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에 이 저점을 15,200원을 찍고 최근에 고점이 거의 6만원 가까이 갔으니까 거의 3배 넘게 올랐죠. 근데 이 종목도 그냥 올라간 게 아니죠. 중간중간에 조정을 많이 합니다. 이때도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했고, 이때도 한 2달, 이때는 한 몇 개월 정도 조정을 했죠. 계속 오랫동안. 그러다가 다시 또 신고가를 내고 좀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조정 위에 지금 다시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JYP도 지금 월봉을 보시면,
이게 지금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한 번 시세를 크게 냅니다. 이때 구간이 5,000원짜리가 4만원 갔으니까 거의 이 구간에서 8배 올라요. 그게 시세가 났죠. 그 이후로 좀 조정을 많이 합니다. 조정을. 뭐 가격 조정도 지금 5만원짜리가 거의 15,000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나죠. 이 구간도 엄청 크게 조정을 하고 반등을 했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매물대, 이 매물대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못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지금 5월 달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걸 뚫어버리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신고가 난 이후에 지금 눌림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JYP도 제가 말할 때는 지금 매수하기 괜찮은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실적으로 보시면요, JYP도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607억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좋은 영업이익이 2019년도에 2020년도에 441억이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607억, 내년에는 779억, 내후년에는 거의 900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죠. 주가도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엔터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엔터주는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은 NFT 하고 메타버스다 하는 거고요. 이쪽 산업이 앞으로 이 메가 트렌드로 엄청난 산업이 지금 커지고 있다.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까지 엔터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핵심 4종목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